자, 2번 봅니다. 여러분이 이제 경매에 자신 있다. 자신 있죠? 뭐, 겁낼 필요 없어요. 원장님도 뭐, 처음부터 뭐, 경매 뭐, 알았습니까? 경매 경조도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경매 전문가가 되고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일을 하시면은, 나 경매 자신 있다. 나아가서는 경매 공매에 자신 있다. 나아가서는 MPL, 부실 채권 투자에도 자신 있다. 이 정도 하면 더 좋겠죠. 자, 그 다음 봅니다. 오른쪽이 뭐죠? 이 지족션에서 나온 이 만화입니다. 지족션에 우리 회장님이 이렇게 여성 회장님인데, 이렇게 만화를 이렇게 계속 올리고 있어요. 지족션 그 첫 화면을 보면은, 연애 상대와 전셋집은 현재 가치를 보고, 결혼 상대와 내, 하우스는 미래 가치를 본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걸 하고 있습니까? 연애할 때는 일이 미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결혼 상대는 이렇게, 순진녀, 내지는 아주, 이런 여성을 택한다. 하는 것 같아요. 집도 그래요. 집도, 이렇게, 작지만은, 이게 나중에 재건축이 돼가지고, 재개발이 돼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꿈에 그리는, 아파트가 변신이 되겠죠. 나가서. 자, 그래서 미래가치.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죠? 미래가치. 참 어렵다, 그죠? 미래가치. 보는 눈이 좀 이제 아직까지 약하니까 많이 키우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3번 봅니다. 3번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공매를 배우는데요. 제일 위에 제목 있죠? 인터넷으로 국가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공매다. 그래서, 제일 쉬운 창업이 그렇습니다. 지금 실업자가 많거든요. 많은데, 창업을 하려면은 퇴직을 하고요. 치킨집을 한다든지 뭐 해도 마찬가지예요. 커피숍 하나 해도 전세 보증금이 5천만원 내지 1억, 그 다음에 권리금이 5천에서 1억 최소 들어가야 조금 이렇게 옆에 만렙 들었거든요. 전세 보증금 5천에 권리금이 1억입니다. 내가 보니까 안에 시설하고 이 사람 하고 보기에는 리모델링하고 그러니까 1억 들어가더라고. 그러고 이제 월세는 이제 단점이 월세를 1년째 선물낸다. 그거죠. 어차피 내야 되는 월세니까 선물내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의 이 부동산은 권리금도 없고 보증금도 없고 얼마나 쉬운 창업입니까? 그죠? 쉽게 창업이 됩니다. 쉽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 많이 배우고 있으니까 있죠. 권리금, 보증금 없는 국공유 재산, 예로 창원시청, 창원도청에 커피점이 나왔다. 그런 거죠. 예로 세코의 커피점이 나왔다. 저기 재앙산에 보면은 공원에 커피점이 나왔다. 안 그러면 스포센터, 성산구, 어창구, 내수에 딱 스포센터 있죠. 센터 보면 딱 커피점 다 있죠. 보통 보면. 그런데도 다 입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년 부부가 월 적정 생활비가 전국은 225만이고 서울은 270만. 근데 지금 물가가 한 10% 20% 막 올라가지고 또 10% 하면 서울은 막 300만 되는 거죠. 물가 안 올랐을 때 얘기고. 그래서 전국에는 최소 전국도 한 300만원 정도 있어야 되고 서울은 한 400만원 정도. 지금 물가가 상당히 올랐죠, 그죠? 알게 모르게 많이 올랐습니다. 요 중국집에도 칠진하는 게 9,000원이고 다 그래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가도 오르는데 여러분들이 연금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미리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이 KBS 콩이라고 있어요. KBS 콩. 저는 자주 보는데 이 스마트폰에요. 그 플레이스토어 있죠.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습니다. KBS 콩을 다운받았어요. 다운받으시면은 이 다시 듣기가 있습니다. KBS 콩에. 쉬는 시간 하세요. 쉬는 시간에 KBS 콩을 다운받습니다. 그럼 다시 듣기 해가지고 경제 세미나 가시면은 어제 6월 25일에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 전망 해가지고 이 고종환 원장님이 자주 이렇게 방송에 자주 나오시는 분입니다. 이분께 이제 어제 나왔는데 간단히 보면 이래요. 한국 부동산은 5 내지 7년은 상승하고 4 내지 6년은 하락한다. 이게 전반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유명 교수들 이야기가, 김영희 교수도 내가 어제 들어보니까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해서요, 앞으로 한 4년 동안, 5년 동안 우리가 지금 거품이 부동산에 특히 아파트 있는 쪽에 한 40%, 작게는 30%, 한 40% 끼겠대요. 소득이나 여러 가지, 네 가지 따져가지고, 그래서 한 40%는 아마 하락할 거다. 그래서 지금 상승이 쭉 했죠. 했고 지금 하락이 남았는데
마음속으로 부동산에 한 4년 동안은 헤매겠구나. 특히 올 가을 내년 봄부터는 이 주식하고 비트코인이 지금 엉망이 돼버렸죠. 그래서 부동산은 한 6개월 뒤에 서서히 나타납니다. 보면은 나타나고 6개월 1년 뒤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마 내년 봄 되면은 아마 이제 신나게 이제 출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그동안 여러분들은 내공을 부지런히 쌓으시면은 뭐 옛날에 반값에 살 수 있는 누가 10억 주 샀다 하면 아파트를 서울에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5억 주 살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4, 6년은 하락하는 사이클로 간다. 이게 전반적인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딱 됐고, 일본은 91년도부터 하락해갖고 한 20년 동안 상승한 게 없대요. 20년 동안 하락했대요. 몇 분의 몇으로? 10분의 1로. 10억이 1억으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아파트가. 주로 일본은 맨션이죠. 아파트 개념이 아니고 주로 이제 뭐 맨션 개념인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마음의 준비를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사는 시기는 아니고 조금 관망하는 시기고 내공을 쌓는 시기고 이렇게 봐야 되지 지금 무리하게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강남 아파트는 6년 전에 비해서 3배 정도 상승했다. 이 말이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됩니다. 이 뭐 소득이 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내재가치 늘은 것도 그것도 아닌데. 그냥 막 보완해동 해가지고 3년, 6년 전에 3배 정도. 그러면 5억짜리가 15, 10억짜리가 35.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게 이제 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강북은 한 2배 정도 상승했다. 6년 전에 비해서. 그럼 요거는 제가 한 이야기 아니고, 그 KBS 콩을 다운받으시면요, 다시 듣기 해가지고, 여기 있죠. 다시 듣기 해가지고, 경제 세미나 가시면은, 쭉 날짜별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그거 보면은 이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 전망 고정하고 이야기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이제 이런 이야기는 막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 지역을 선택하고 후 물건을 선택하자 뭐 이 이야기죠. 뭐 집을 살 땐가 팔 땐가. 지금은 이제 팔 때가 조금 지났어요. 법부터 팔았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 이야기를 조금 꺼냈는데 그분이 경매 낙찰가 하락 중이고 금년 주식 하락 이후에 내년에 특히 경매 거래가 많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가지고 나중에 쉬는 시간에 KBS 콩을 다운받으시고 스마트폰 다운받으면 되죠. 그래서 다시 듣게 하는 저는 경제 세미나 잘 듣습니다. 잘 듣는데 재미난 기사가 라디오라서 조금 그래요 이게. 유튜브처럼 화면이 너무 더 좋은데 이 귀로만 딱 들으니까 이게 조금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자, 듣기를 바라시고. 자,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5번. 자, 5번을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여수의 아파트를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여수 아파트에. 그때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국민은행에 선순위 가처분이 있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지금 안 팔리고 이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이제 팔렸어요. 팔려가지고 지금 08166-00. 자, 뭡니다. 컨트롤 C죠. 복사한다는 컨트롤 C 해가지고 우리 복사를 해서 지금 옥션원 갑니다. 옥션원에. 자, 옥션원 가서 그죠? 공매에 눌려가지고 요거를 해가지고 그냥 눌리면은 잘 없습니다. 이게 위에 낙찰된 거니까 선택 누르면 되겠습니다. 선택. 자, 요거죠. 요게 팔렸는데, 여수에, 국동에 이게 1704호, 전용이 25평, 그죠? 성동 세무서인 건데, 이거 보면은, 이, 등재 사실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일 수 있다. 자, 이런 이야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쭉 있었는데, 문제는, 요게 이제, 3억 7천인데, 시세는 한 3억 8천 가는 거 봐요. 그 정도. 뭐 가고, 2억 7천이면 거의 1억이 낮춰졌습니다. 왜 그러면, 요때 안 팔리냐, 그러면은, 뭐 다른 건 없어요. 명시에 보면은, 이제 제한사항이 조금 있죠. 자, 여수의 아파트가 전용이 85제곱미터인데, 여기에 보면은 전입 세대가 없다. 그죠? 없다가. 하여튼, 뭐, 일쭉 해가지고, 거주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10년 동안 아파트가 분양되고, 이제 우리 수강생 직접 갔는가 봐. 가서 알아보니까, 10년 동안 비가 있어요. 분양 그 당시부터, 이제 이 수분양자가 이제 10년 비어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관리비가 조금 한 1,000만원 정도, 1,100이 밀렸다. 이 이야기입니다. 임차인 같은 거 잘 조사해놔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전입일자에 없으면은요, 저는 이제 혹시 외국인이 있는가 그거를 걱정합니다. 외국인은 전입 세대가 안 나오니까 외국인만 조금 고민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설정이 있죠. 국민은행의 설정이 이게 8,700 있습니다. 이게 2013년도 8,700에 1억 2,700달러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2014년도 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입주자 대표 관리비가 그때 가압류할 때는 관리비가 이게 700만 원인데, 그죠? 이 가압류죠. 가압류를 입주자 대표에서 700만 원을 가압류할 당시 그렇고, 지금은 1,000만 원 모자란다 이 말이죠. 1,100만 원 가까이 이제 모자란다. 내놔라 이 말이죠. 달라 이 말 가압류를 했고, 그 다음에 세무서가 요 제일 군번이 빠른 건 요겁니다. 등기일자 중에서는 이 세무서가 제일 빠르니까 여기는 말소기준 등기고요. 5억 7,800. 겁나다요. 이렇게 해서 이제 2007년도부터 내놔라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수시청도 있네요. 서청도 있고, 일이 있고, 은행이 있었죠, 은행. 은행이 2013년 12월 20일이고, 이게 제일 빠르네. 이게 말소기준 등기네. 그죠? 빠르다, 그죠? 몇 달, 몇 달. 은행보다 조금 더 빠르네, 그죠? 은행은 2013년 12월 달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2013년 10월 달이니까 이게 이제 말소기준 등기예요. 자, 요로부터 전부 다 말소되는 건 확실하죠? 그죠? 말소기준 등기로부터 전부 다 요거는 막 X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보면 요겁니다. 공매로 소멸되지 않는 선순위 가처분이 있으니까 사전조사. 자, 이게 가처분이 있어가지고, 그죠? 가처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쭉 보니까 뭐 연초 짜고 내부 관리 이랬는데, 하여튼 이제 우리 수강생이 한번 가봤어요. 가서 요 소장하고 면담을 했대요. 면담을 한 40분 했다 하는데, 자, 이렇습니다. 이 공매를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눈에 띄어서 이제 그걸 수업시간 소개를 했는데, 마음이 들어요. 낙찰 가고 싶어요. 그럼 소장하고 40분 면담을 하면은 소장이 정보를 다 알아비죠. 그죠? 정보 다 알면은 지는 시시가 많은 건 다 압니다. 요거를 사면은 낙찰만 받으면은 자기는 얼마에 넘어갈 수 있다 딱 알아요. 최소. 그러면은 벌써 정보가 새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거 보면 이제 사실 안 물어봐도 금액은 벌써 답이 나온 겁니다. 지금 1,000만 원 내놔라. 답은 나오고, 소장하고 면담하는 건 좋은데, 여러 가지 이제 물어나 보면 좋은데, 일단 너무, 정보가 새는 것도 또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 안 좋은 이야기고. 그러고, 이게 이제 은행의 이 설정이, 여기서 보면은, 가처분이 있는데, 이 가처분이 말소 안 된다 답을 줬어요. 여기서 보면은, 공매로 소멸 안 되는 가처분. 요거는 제가 별 문제는 없어요. 왜냐, 그러면은, 등기만 보시다. 등기 보면은, 이 가처분을 은행에서 이 소유자가 설정해 줄 거만 했는가 봐요. 이게 요금이죠. 국민에서 대의해가지고 저가 이제 등기를 해대칩니다. 그죠? 이게 대의 등기해가지고 가처분 촉탁을 해요. 촉탁해서 국민은행에서 여 보면은 건지당 설정해라. 이행 청구권. 국민은행에서 이제 가처분 촉탁 소유자를 앉혀주면서 이렇게 해서 가처분을 때립니다. 이게 2순위로 가처분을 때리죠. 소유권 보전을 시켜주고 가처분을 때리고, 자, 그 다음에 5월달에 이렇게 가처분을 때리고 또 설정을 했느냐 쭉 보면은 이제 설정이 돼가 있어요. 이렇게 설정을 마쳤어요. 그러면은 국민에서 가처분을 때리는 목적은 설정해둘라 했거든요. 설정했어요. 그럼 그 가처분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잔금 넣으면은 당연히 말소해지는 거는 막 물어보나 안 보나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게 있으면은 사람들이 겁을 낸다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 결론을 보면 이래요. 결론 요약표를 보면은 소유자가 있고요. 소유자가 서울에 사는 조씨이고, 그 다음에 가처분이 있습니다. 선순위 5월 30일 가처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설정이 있는데, 이제 은행 업무를 조금 해보면은 이 정도는 다 할수합니다. 이 가처분은 별 필요 없는 거다. 그냥 은행에서 돈 받으면은 요거는 당연히 말소인 거다. 그러면은 이 선순위 가처분을 볼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말소가 된다 보면 되고, 그래서 이제 낙찰을 받으면 되는데, 근데 이게 몇 명 들어왔느냐? 한 명 들어왔어요. 보니까 한번 봅시다. 온비드 가서, 그죠? 몇 명 들어왔는가 볼 때는 온비드 가서 이제 그때 요거를 봤죠, 여러분들이 쭉 보다가 공고 수정 내용 본께네 요 보면 요 세 개는 아까 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추가로 보입니다. 말소 안 되는 권리에 이제
공매로 말소 안 되는 것이 선순위 가처분이 있다. 있는데 이건 사실 뺄 필요 없는 문구입니다. 제가 볼 때는 뺄 필요 없고 낙찰 받으시면 되고, 은행에서 대출 받으겠죠. 가처분이 잔금을 넣을 때 바로 말소를 해주면 되는데, 국민은행에서 동시에 해주면 되는데, 안 해줬을 때 경락잔금 대출을 은행에서 내 같으면 해줍니다. 내 같으면 내한테 가져오면은 내가 신한을 지냐 같으면 대출해 줍니다. 그런 건 며칠 뒤에 늦더라도, 며칠 뒤에 늦게 가처분이 말소되더라도 뭐 지장 없다고 해줍니다. 해줍는데 일반 은행들 조금 이제 꺼릴 수는 있겠지만은 뭐 조금 업무를 알면은 보통 말소해 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별 문제는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가처분이 있으니까 지금 유찰이 몇 분 된 겁니다. 이게 몇 분 돼 가지고 낙찰이 됐어요. 낙찰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낙찰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사신 분은 누군지 모르지만은 시세는 한 3억, 한 8천 간다 하니까 한 1억 정도 갭이 생긴 거죠. 그러면은 아까 선순위 가처분 때문에 이게 자주 몇 분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는 거 10% 10%씩 떨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가처분이 없다 하면은 벌써 뭐 90%대 벌써 날아갔어요. 내가 볼 때는 날아갔는데 이제 그런 뭐 선순위 가처분 말소 안 되는 게 있다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뒤로 빠져버리죠. 10명에 9명은 빠져버리고 조금 아시는 분은 이제 들어가고 낙찰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낙찰 받으신 분은 잘된 것 같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렇게 드려도 낙찰을 못 받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설명을 이렇게 대강 해주면은 보통 문제 없다고 답을 강의 때 해줘도 또 문자 옵니다. 문제 없지? 그럼 답 안 합니다. 그거는 이제 방송 보고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면 되는 거고, 그러다가 또 뭐 시비 할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수건은 물론 이제 내부 3, 4천 리모델링 비용 들고 그거는 좀 들어야 되겠죠. 안에 내부가 10년 동안 안 쓰고 딱 해놨다기 때문에 샤시도 없다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이제 별도 조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낙찰은 적당히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순위 가처분. 그래서 이제 가처분을 배워야 돼요. 배우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은 저거는 문제 없다. 문제 없다. 그죠? 문제 없고. 그러면은 이제 요게 이런 걸 이제 설명을 이제 옥션 1이나 지족션도 해야 되는데 이 설명을 안 하거든요. 말소가 되겠다든지 말겠다든지 있으면 좋은데 이런 설명을, 자, 옥션 1 가볼까요? 설명하는가? 옥션 1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너도 설명을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등기부등본 띄었다. 전입세도도 띄봤다. 관리비를 조사했다. 이런 걸 세 붙여놨네요. 자, 해놨는데, 옥션, 지지옥션, 이건 지지옥션입니다. 지지옥션도 낙찰된 것까지 나오고, 쭉 그거 있는 그대로 복사 붙인 거고, 설명을, 가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설명을. 그래서 이제 옥션은하고, 지지옥션도 마찬가지. 지지옥션도 일단 설명이 없죠. 설명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궁금한 거죠. 전입이 없으니까 당연히 문제 없고. 그래서 설명이 없어요. 설명을 좀 붙여 놓으면은, 자, 저하고 여러분들이 사이트 하나 만듭시다. 제가 권리분석은 내가 무조건 하루에 100개든 1000개든 내가 갖다 붙일 테니까 사이트 만들어 갖고 옥션을 하고 지지옥션보다 더 좋은 사이트로. 사실 권리분석 필요하죠. 아까 선순위 가처분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를 푸드푸드 붙여놔야 되는데 이것도 안 붙여놨어요. 아무 설명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설명이 없어요. 설명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이고 겁난다 이 말이죠.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사이트가 유료로 받으면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붙여놔야 돼요. 붙여놨고 돈 받는 만큼 좀 어떻게 정보 자료를 정확하게 계속 했는데, 경매는 지옥션 경매는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때가 있는데 공매는 또 손을 안 돼. 이게 또 문제가 안 되니까 일반인들이 모르죠. 자, 우리 옥션원도 없고, 옥션원도 지금 설명 없죠. 여기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아예 설명 없어요. 없으니까 방금 봤죠. 우리가 봤는데 설명이 없으니까 이 답답하다. 그럼 선순위 가처분이 말소가 된다든지 없다든지 이런 거 써놔야 되는데 아무 설명이 없어요. 이게 무슨 사이트입니까? 그죠? 이거만 또 붙여놨고 이거 붙여놔. 이거 누가 붙여놔?
복사 갖다 붙이면 거기에 누가 붙여넣었죠. 아무라도. 붙여넣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가처분을 소유권 이전하고 가처분 촉탁해서, 등기는 됐고, 했는데 뒤에 자기 목적을 국민은 달성했기 때문에, 요거는 막 큰 문제는 없는 거다. 낙찰 받아도 막 큰 대시에 지장은 없다든지, 막 그런 설명을 딱 붙여놓으면 좋은데, 이런 게 없어요. 이게 없으니까 이제 조금 답답하죠, 일반인들이. 그래서 들어봐도 학원 가서 돈 주고 배워야 되고, 막 그런 겁니다. 어찌 보면 이제, 그래 하니까 이제 학원이 번성하는 거죠. 근데 학원도 전국에 경공매 학원이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고 다 쓰러지고 없어지고, 우리 학원만 전국에 유일하게 그나마 랭킹 1, 2, 3위를 달린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야기 들어보면은 서울에도 우리 학원만큼 이렇게 좀 번창한 데 잘 없대요. 없고, 각 지방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복 받았다, 이거 봅니다. 복 받았다. 복 받았다. 자, 넘어갑니다. 5번은 넘어가고요. 자, 6번.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인데, 재산 명시가, 자, 이야기는 한두 달 전에 문자 온 겁니다. 재산 명시가 없대요. 자, 재산 명시라 하는 것은 입찰 마이너스 7일 전쯤 되면 보여줍니다. 보여주는데, 자, 보겠습니다. 이거 써놨죠? 질문입니다. 질문. 공매 재산 명시가 없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등기상 주요 정보에 달서구청 압류되어 있는 남대구와 서울시 압류는 배당 후 잔액은 소멸되는지, 이제 경매를, 공매를 이제 잘 모르는 이제 초보, 완초보다죠. 왕초보다 그래요. 자, 답변했네. 압류 재산의 공매 입찰 기일이 11월 1일이라 마이너스 7일 전에, 즉 10월 25일 돼야 공매 재산 명세를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추측건데 선수님 차인에 있어서 1차 입찰을 어려울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이제 또 답은 또 주세요. 내가 강의하기 위해서 본 부에 공연에서 봤으니까 국민건강보험 525만원 우선되고 임차인 배분되므로 낙찰 받아도 별 문제는 없겠다. 이 답을 줬네요.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냥 봅시다. 교재에 전용이 이제 인천이죠. 인천의 아파트가 이제 이렇게 전용이 15평이네요. 그죠? 건물이 15평. 그죠? 분양은 모르겠는데 한 21평 정도 되겠죠. 15평 압류 재산이다. 자, 압류 재산은 항시 이거는 7월달이네요. 그죠? 7월 11일부터 7월 13일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7일 전 돼야 압류 재산을 이제 재산 명시를 보여주는데, 옥션은 조금 땡겨서 이렇게 자료가 연결되는가 봐요. 볼 수가 또 해놨더라고요. 한번 봅니다. 자, 그럼 요거는 또 가야 되겠네. 여기에. 자, 가서 봐야 되겠다. 그죠? 2021 마이너스 2%는 어디 되죠? 2021 09579 09579.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여러분, 이제 보다 보니 눈에 띄었어요. 여러분들이. 눈에 띄었는데, 요거를 살까 말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살까, 입찰이 됩니까? 이런 얘기죠. 자,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게, 여러분들이 투명하게 재산 명시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자, 인천에, 자, 이게 뭡니까, 이거? 대학님, 자, 골짜보다죠. 매각한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의 전용이 15평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7월 11일부터 월화수, 개찰은 목요일날, 매각 결정은 그 다음 주 월요일날 10시 말이죠. 10시에 이 아파트가 지금, 미추홀구에 아파트가 있는가 봐요. 미추홀구에 아파트가 있다. 그럼 세대 열람을 여기 생각 눌러봅시다. 세대 열람은 이 땡땡시가 2019년 7월 4일에 있다고 해놨다죠. 이 땡땡. 자, 봅니다. 그럼 쭉 보면은, 이렇게 보다가요, 1억 1200짜리가 있구나, 이렇게 대강 봅니다. 대강 보면서, 그냥 이렇게 대강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봅니다. 요거. 여기 제일 중요하죠, 요거. 압류재산은. 자, 누려보겠습니다. 자, 건물이 50제곱미터, 15평. 전용 15평. 분양은 한 21평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입 세대죠. 이 땡땡시, 이나씨가 등록되어 있단 말이죠. 주민센터 가보니까. 거주자, 조씨로 연락해서 안내를 했는데, 조씨하고 연락해보니까, 다른 건 없고, LH를 통해서,
LH를 통해서 보증금 1억 1,500만원, 내 돈 300하고, 플러스해서 1억 1,200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1억 1,500에 임차해서 사용 중이라고 한다. 그럼 전세 보증금은 1억 1,500이죠. 그래서 보통은, 300만원은 나중에 이제 전세 돈 이제 반환 받고 뭐 여러 가지, 월세 같은 미리 따든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LH에서 받아난가 봐요. 300만 정도는. 그래서 이제 1억 1,500에 임차를 했다. 그러면 이제 조월성 씨가 이제, 다른 세대는 없고, 임차, 아마 부부 같는데, 요 이인하 씨하고는, 그죠? 뭐 조금 관련되는 사람 같네.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이인하 씨, 그죠? 이인하 씨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는 이제 조사할 때는, 자, 요까지는 조사 단계거든요. 조사할 때는 하여튼 전세 1억 1,500 정도는 이제 알고 있다. 말이죠. 자, 근데 이제 임차인은, 이게 이인하 씨는 7월 4일에, 그죠? 전입 확정이 더 빠르네요. 전입을 조금 늦게 하면서 이렇게 1억 1,200을 줬다. 1억 1,200을 줬다. 보증금을. 보증금 1억 1,200 줬네. 300은 이제 L에서 보관하고 있고, 전세는 1억 1,200으로 이제 줬다. 그럽니다.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배분 요구. 요거를 봅니다. 자, 요때 항시, 제가 이야기하죠. 전입일자하고, 요 일자하고, 2019년 7월 4일, 자, 외우세요. 요 일자하고, 여기서 압류 설정일자. 여기에서 빠른 게 있는 거 봅니다. 늦죠? 그죠? 여기에 또 늦죠? 자, 그러면은, 선순위 임차인이구나. 늦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입일자는 이제 일단 빠른 거는 됐고, 선순위는 됐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하고 두 개 중에서 늦은 거. 요런 경우에는 두 개 중에서 늦은 것이 여기 오히려 이게 늦죠. 배당은 여기 이제 배당은 이제 공매니까 배분이죠. 공매 배분은 전입하고 확정해서 늦은 날짜 기준합니다. 늦은 날짜 다시 배분일자는 두 개 중에서 늦은 날짜를 기준합니다. 그럼 여기 빠르고 여기 늦은 게는 요거 날짜를 기준해서 설정하고 법정기라고 다투는 거예요. 그럼 2019년 7월 4일보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있죠. 여기에 보면은 2019년 7월 4일보다 빠른 걸 찾습니다. 늦죠? 보니까 다 넣고 여기 하나 빠르네. 넣고. 자, 그럼 이게 500만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선수를 보면 됩니다. 자, 다시요. 공매가 이제 딱 마무리가 되면 돈이 들어오면 돈 누가 가잖아요. 배분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이제 국세징수비 한 400만원. 요 같은 경우는 400만원. 그 다음에 여기에 국민건강에서 한 500만원. 그 다음에는 이제 세입자가 가져가든지 이제 일단은 여기 500만원 빠르고, 그 다음에 당해세 계산해, 당해세. 미추홀 요 구청이 있네. 구청에서 지금 요거는 늦지만은 11만 3천원 당해십니다. 당해시. 요거는 뭐 금액이 작으니까 놔둬비고. 자, 그럼 900만원 정도가 국세징수비. 우리 경매병 그런 거 있죠. 그게 이제 국세. 옛날에는 체납처분인데 지금 문구 바뀌었어요. 국세징수비. 그 다음에 여기 500만원은 이제 이게 법정기. 이건 이제 법정기를 납부기한이 빠른 거. 이거는 이제 보험공단이니까 납부기가 빠른 거. 요거 500 하고. 그 다음에 당해세 11만원 하고. 그죠? 그냥 900만원 정도가 낙찰자보다는 세입자보다는 빠릅니다. 900만원. 빠르고. 그 다음에 빠르고. 이게 뭐냐, 낙찰이 되면은, 요번 낙찰되면은, 1억 4천이다, 하면은, 아까 국세징수비 400, 국민건강보험공단 500, 아까 11만원, 그거는 빼비고, 당해세. 자, 이리 빼고 나면은, 1억 한 3,100 가지고, 아까 세입자가 1억 1,200 한 거 보니까, 받아가면은, 세입자 반대는 문제 없죠? 자, 그럼 1억 2,500이라도, 900, 1,000만 빼면 1억 1,500, 1억 1,000만. 자, 요거 받아도 문제 없겠네. 요거 받아는. 그럼 요리 내려가면 이제 문제가 있어요. 1억 1,000, 요 들어가면은 이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럼 아까 900 빼삐니까 1억 1,100에서 아까 900 빼삐면은 1억 200이가, 그럼 아까 1억 1,200인데 1억 200이니까 1,000만원 모자라죠. 그럼 여러분 내놔야 됩니다. 1,000만원 모자라는 거는 그럴 때 오히려 요것서 받는 게 낫습니다. 요것서 받는. 그죠? 요것서 받고, 빼기 900 하면 1억 2,500에서 900 빼고 1억 1,600. 1억 1,600에서 1억 1,200이니까 400만원 이유가 있네.
그죠? 그럼 뭐, 여기서 봤던데, 그럼 여기서 뭐 조금 더 써도 뭐 상관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수는 있어도 요거는 이제 일단은 1, 2차 정도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100% 바다이기 때문에 낙차 받아도 됩니다. 3차, 4차로 이제 내려가면은 이게 이제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인수가 발생한다. 근데 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대강 감을 잡겠죠? 대강. 그렇게 이제 공매를 잡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7번. 대방동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대방동. 창원시 대방동의 전용 15평, 분양은 21평인데, 1억 8,100에 뭐 팔렸어요. 팔려고 배당기일도,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 돈이 들어갔고, 돈이 다 지정이 됐는데, 여기 보면은, 건저당 뒤에 가처분이 있어요. 건저당을 이시가 했는데, 그게 이시의 건저당권의 가처분을 때린 게 있다. 자, 여기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게 문제되고, 그 다음에 이게 보면은 배당기일이 지정된데, 그래서 후순위 가처분인데 문제가 있는가? 얘기를 합니다. 후순위 가처분인데 문제가 없다. 자, 다시요. 후순위 가처분은 무조건 문제가 없습니다. 후순위 가등기는 100% 문제 없고, 후순위 가처분은 99%가 문제가 없는데 1%가 문제 있는 게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후순위 가처분에서 문제 있는 거. 토지 소유자가 건물에 철거하라고. 건물에 철거 요청, 그죠? 철거하라는 가처분. 이 건물 철거 가처분은 말소가 안 됩니다. 자, 다시요. 후순위 중에서는 자, 은행 설정이 있어요. 설정돼 가등기 있다, 가처분 있다, 무조건 말소됩니다. 무조건 100% 말소돼요. 근데 그 중에서 설정 뒤에 말소 기준 권리 뒤에 가등기 가처분 100% 말소되는데 딱 하나 말소 안 됩니다. 뭡니까? 가처분 중에서 건물 철거 가처분. 땅 주인이 건물 기매당할 때, 그거 보면은 이제 또 해당이 있습니다. 가처분 때 난 거. 그거는 은행 설정보다 뒤에 있어도 말소가 전혀 안 됩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21에 105503. 자, 이런 거예요. 이 대방동에 아파트가 이리 나옵니다. 나오고 낙찰됐어요. 자, 낙찰이 5월 11일 됐는데 내가 결정이 5월 18일, 대금 지급기한은 6월 17일 그런 거 보니까 한 달하고 6일 지났네. 그죠? 한 달 6일 대금 지급기한이 나왔어요. 근데 기한 하루 전에 낙찰 돈을 냈습니다. 냈는데 배당기일은 7월 20일. 이날로부터 보통은 이날로부터 4주 이내 해야 된다. 우리 책에 넣어야 있거든요. 4주 이내 배당기를 지정해야 되는데 조금 늦게 돼. 보니까 조금 한 달하고 열흘 만에 지정을 하네. 조금 법원에서 날짜를 좀 미루네. 그죠? 자,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서 임차인은 없어요. 임차인은 없고 아무것도 문제 없는데, 자, 이야기입니다. 물어보시는 분이 이분이. 자, 건저당이 있는데 뒤에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가압류 들어오고 또 가처분이 들어왔다. 가처분이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느냐? 요게 이제 건저당, 이시의 건저당권의 가처분을 하겠다. 사회행위다. 사회행위. 자, 이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낙찰자 입장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가 요건데 요거 뒤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이게 문제가 있느냐? 문제 있습니다. 문제 없다. 문제 없죠? 문제 없습니다. 건저당에 뭐 적게 싸움하고 뭐 주택도시보전공사하고 이영수씨하고 둘이 싸움하다가 그거는 우리 상관없고, 우리는 오른쪽에 쓰나 쪽에 소멸 쓰나 지금 4개 쓰나 요거는 맞습니다. 믿으면 돼요. 다음 소멸되니까 여러분은 아무 문제가 없다. 자, 오늘 배운 거는 이거죠. 가처분하고 가등기는 이제 뭐 건저당 뒤에 있는 거는 후순위 가처분은 문제가 없다. 가등기도 문제가 없는데, 자, 후순위 가등기 가처분이 있다. 가등기 가처분은 문제 있는가? 문제가 없는데, 단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라 그런 거. 그죠? 건물을 철거하라는 가처분. 일명 건물 철거 가처분이죠. 건물 철거하라 하는 이런 가처분은 말소가 안 된다. 그거만 딱 하나 말소 안 돼. 그러면 쉽죠? 자, 그 다음 봅니다. 배당기일이 왔어요. 배당기일 통지서. 배당기일이 통지서 오면은 주로 이제 채권자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냅니다. 배당기일 이게 대금 지급기한 통일도죠. 6월 17일까지 돈 들어오면 이제 7월 27일에 배당기에 지정됐어요. 그러면은 모든 채권자는 7월 27일까지 이제 특히 은행 같은데 채권 계산 냅니다. 이자가 얼마고 원금이 얼마고 7월 27일까지 이자 받을 거 딱 그 선을 그어서 답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계산이 좋겠죠. 법원에서. 그래서 이제 채권 계산서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배당기일 통지서가 이제 오면은 각 채권자들은 다 이제 보냅니다. 그죠? 보냈는데 서류를 보면 이래요. 배당금을 수령하고 싶으면은 내가 배당금을 준다. 예로 아까 이제 이시각 건지다가 1억 3천 했다. 배당금을 수령하려고 하면은 배당금이 공택된 후에는 인감증명서 2통하고 인감도장이 필요하다. 공택이 안 됐죠, 보통은. 오후 2시에 가니까 배당표를 보고 돈을 줍니다. 그러면 출금명령서 주면은 그놈을 들고 이제 공탁계 가서 다시 또 뭐 서류를 받아가지고 은행 갑니다. 보통 신한은행 많죠. 가서 돈을 타면 되는데 이제 이게 그날 참석 안 했어요. 그럼 공탁돼 버리죠. 공탁이 됐을 때는 이제 인감증명서를 2통에 공탁계 하나 주고 그 다음에 경매계량도 하나 주고 공탁계 하나 주고 이러니까 2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신분증하고 위임을 받아 할 때는 이제 이런 뭐 위임장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 상조례가 제출해라. 자,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네. 우리 부동산 경매자 처리 지침이 보면 6개월 이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단 3개월 해놨습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은 보수적으로 우리 부동산 예규에는 6개월 해놨는데, 자, 앞으로 인감증명서 이런 거는 이제 하여튼 발급일로 또 3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라. 3월 이내. 3월 이내. 인감증명서는 자, 3월 이내. 이걸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그죠? 4페이지죠. 주민등록 같은 것도 다 6월 이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거는 3월 이내로 무엇을 바꿔놨는데, 요거는 별도로 한번 찾아볼까요?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서 원본하고, 그죠? 원본하고, 그 다음에 초본하고, 전세계약서 원본, 주민등록 초본하고,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그냥 찾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봅니다. 8번입니다. 8번 봅니다. 1년 수강생이 법인을 신설해서 거제시 아파트를 전용 면적 25.64평인데 6,600의 낙찰을 받았는데 인수부담이 없더라. 내가 보니까. 자, 희망사항 이겁니다. 내가. 자, 전용 면적이 25.64평인데 6,700에 낙찰했는데 이거 내가 적은 겁니다. 희망사항. 서울 강남 아파트도 그러면 좋겠다. 그죠? 이런 시대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지금? 전용 면적 25평인데 강남 아파트가 6,600에 낙찰받는 이런 시대가 오면 좋겠다. 자, 써놨죠. 안녕하세요. 뭐 쭉 써놨어요. 원장님의 가이드 덕분에 법인으로 1억 이하 아파트 단타로 샀는데 덜컥 낙찰이 됐습니다. 덜컥 하는 이야기는 안 됐어 뭐 싶은데 다들 이만다죠. 좀 그렇네. 덜컥 낙찰됐다. 그래서 후순위 임차인이지만은 경매 개시 이전에 전입 확정 배당 요구 전액 배당받는 소액 임차인 1천만 1천명을 알고 있는데 낙찰받고 현장에 가보니 에어컨도 철수되었고 1개월 관리비도 미납 상태로 이상 나갑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가만히 있으면 어쩝니까? 배짜락하면 어쩝니까 보통? 200~300만원 드려야 되죠. 자, 우리가 아파트는 한 평당 한 10만 든다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비용이 한 돈 10만 든다. 30평짜리 아파트는 뭐 300만 정도 든다. 340만원 든다.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를 나온 것 같다. 그럼 이사비 버린 거죠. 나는 버린 겁니다. 지금 보니까. 그럼 먼저 나왔으니까. 그럼 잔금 치르고 열쇠공을 불러가지고 문을 한번 따보고 뭐 보니까 에어컨도 철수되고 뭐 나온 것 같고 짐도 없더라. 그러면 그냥 다이얼번호 바꾸고 저 쓰면 됩니다. 그럼 이사비 버린 거예요. 이사비를 버렸다 보면 되고요. 에어컨도 철수됐다. 뭐 에어컨은 달라할 수 있겠지만은 그 뭐 또 언제 도망하고 없는 그거를 또 찾아가지고 붙이고 할 거 없잖아요. 그죠? 300만 가지고 뭐 하나 좋은 거 그 돈 가지고 아이고 잘 됐다 싶어서 그러면 하나 설치하고 따면 되겠죠. 자, 권리에서 하자는 없는지요? 명도는 임차인 전화방에서 이상한 거 확인하고 명도 확인서 주고 비밀번호 받으면 되는지요? 명확 결정 이후에 경매계장
그냥 매화 결정 이후에 계장님과 통하면 돼. 그냥 통하면 낙찰 받고 나면 그때부터 한 번 심으면 돼. 계장하고 또 이제 낙찰자니까 이해관계 되니까 통화를 하시면 되고, 요 명도 확인서 이런 건 뭐 필요 없죠. 지금 다 도마비가 없는데 무슨 명도 확인서 뭐 필요합니까? 그죠? 지가 쓰면 됩니다. 그냥 문 따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제 답변 주네요. 낙찰을 축하드리며 취득세는 1.1%, 법인세는 양도세는 법이니까 33% 감안하고 매도하면 되겠고, 권리분할 봅니다. 자, 이게서 법인이 낙찰받으면요, 진보는 밑에 보니까 법인이 낙찰받으면 주행복금인데, 법인이 낙찰받으면은 대출이 안 됩니다. 일단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안 될 거예요. 안 되는데, 이 서울은 보니까 빌라 낙찰받는 수강생 보니까 뭐 13% 금리에서 뭐 빌려준다는 얘기를 한가 봐요. 뭐 어디 사금융은 모르겠는데, 일단 금융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안 될 겁니다. 법인 명의로 못하도록 은행이 하고 있으니까. 자, 전용 24평이고 영수증을 받아왔어요. 영수증 1등 되면 1등 되면 받는 겁니다. 1등 되면 딱 560만 그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명함도 챙겨왔네. 동고성 농협. 여러분도 낙찰 받으면 이런 걸 줍니다. 주면은 항시 저한테 패스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전국 거를 전부 다, 특히 온라인반 낙찰 받으시면은 제주도고 어디고 받으면 보통 나올 때 명함을 줍니다. 낙찰자만 줘요. 낙찰 안 된 사람은 쳐다보도 안 합니다. 대출 상담도 쳐다보도 안 하고, 낙찰된 사람은 아이고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뭐 알려주세요. 그러면 전화 옵니다. 대출 금리 몇 프로 막 한번 따져보고, 몇 군데 전화 오는데 따져보고 더 좋은 다면 되겠죠. 그래서 명함도 받고 주거니 받거니 하세요. 해가지고 이게 오면은 깨끗하게 딱 이렇게 촬영하고 나한테 보내주면은 계속 저장하면 이제 그 앱 좋은 자료가 되죠. 그래서 딱 보내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고성, 이제 통영, 이 통영지구죠. 통영지원에서 이제 요 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지금 막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대문에 붙여놨어요. 뭐 웃자고 전화에 또 붙여놓은 것 같아. 대문에. 뭐 좋습니다. 대문에 붙여놨고, 그러면은 이제 전화가 오면은 뭐 간단한데, 안 올 때 어찌 하느냐. 나 잔금 넣었어. 오늘 이제 법무사 통해서 잔금 넣었어. 은행에서 통해서 잔금 넣었어요. 그러면은 잔금을 넣으면은 그때부터 소유권 이전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법률에 보면은 등기를 안 해도 자, 상속, 경매 이것들은 원인이 딱 발생이 되면은 잔금을 넣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가서 뭐 내가 가서 소유자가 해서 떠들어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자, 낙찰받고 매각할 때고 그때는 아니죠. 소유자 아니니까. 돈만 넣으면은 전공매든 넣으면은 소유자니까 막 제 같으면은 그냥. 근데 보통 보니까 수강생 중에 두 파트가 있어요. 짐이 많더라. 보니까 짐도 영 좋은 집을 다 가져오고, 관리비도 2, 300 미리가 있고, 짐도 있긴 있는데 많이 있더라. 있긴 있는데 보니까 중량을 빼앗은 것 같고 딱 느낌에 보니까 쓸데없는 거 막 그냥 막 가게 그 뭐고 저렇게 농하고 몇 개 있고 책상하고 있는데 보니까 도저히 그냥 막 완전 어지를 앓고 막 난리 개장판에 들어가 있더라. 그러면은 그만 갖다 버리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올 사람도 아니고 관리비 2, 300 밀리는데 오면 괜히 꼬투 잡히죠. 야, 니 이것도 관리비 안 됐잖아. 이거 내가 대신했는데 니가 내라 그러면 또 이제 그 꼬투 잡히니까 올 일도 없고, 무식한 게 용감하다. 무식한 게 용감하고, 그거를 또 인도 명령 신청하고 또 집행관을 불러서 또 한 달 뒤에 또 집행을 해갖고 저 어디 창고 갖다 놔면 또 동산개면을 신청을 또 해가지고 낙찰을 받고 버리고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죠. 그럴 때는 사진을 푹 찍어놨고, 그죠? 찍어놨고 나중에 또 12월 안 되니까 내 서랍에 돈이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하면 또 시끄러우니까 괜찮로 동상을 해서 뭐 한 10분 20분 사진도 한 100 갖다 막 바바바바바 그냥 찍어놨고 그래갖고 갖다 버리면 되겠다 싶어요. 내가 볼 때는. 자, 그런데 이게 8천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전용이 아무리 그렇지만 경매지만 2021에 2359를 한번 2359 참,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국 이러면 좋겠죠, 그죠? 이러면 참 좋겠다. 전국 아파트가 아마 강남이고 어디고, 자 봅니다. 거제의 능포동, 그죠? 전용이 25평인데 지금 법인 명의로 5명이 붙어가지고, 5명 붙었다죠. 5명 붙어가지고 6,699만원, 6,610만원. 야, 아차했네, 그죠? 야, 아차했네. 5명이 붙어갖고 됐습니다. 자, 이런 아파트인데, 그죠? 아파트인데, 이게, 능포동.
거제시 영포동에 여기에 있는 이제 물론 뭐 나오는 아파트 같습니다. 갔는데 영포동 어딥니까? 영포동. 여기가 우리 그 거제에 제일 뭐 대우조선 갖고 있는 데거든요. 제일 큽니다. 이게 지금 주변에 이제 이 많은 근로자들 있죠. 있고 거제에 보면은 이게 4등면이고 쭉 가고 여기가 이제 거제가 제일 비싼 동네가 이게 고현동입니다. 거제시청 옆에 여기에 이제 주로 은행이 있고 막 이런데죠. 이쪽이 이제 비싸고 그 다음에 이제 저게 여기 조선소 대우조선이 있고 한데 거기에 이제 아파트인데 전용이 25평인데 그죠? 25평인데 6,600에 나간다. 야, 참. 그죠? 싸긴 싸다. 쌉니다. 자, 이게 천에 세입자가 있어요. 천에, 세입자가 있네. 그죠? 천에 10만원. 그러면은, 배당 요구 했네. 그죠? 배당 요구 했죠? 그러면은, 이 사람 배당 받겠네. 이 사람 내가 보니까. 그러면은, 이게 건조당이 신한은행에 설정이 되어 있고, 신한은행밖에 없고, 이제 이게 유동화로 갔는가 봐요. 유동화에서 이제, 채권이 양도되고 유동화해서 경매 중인데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6,500 가지고 임차인 받아가네. 받아가죠. 그러면은 아마 올 겁니다. 딱 배당길 통해서 받으면은 연락 옵니다. 그 명도항에서 인감점에서 붙여서 좀 발급해 달라고. 그래 지금 1,000만 받아가니까. 그죠? 그럼 싸면 것도 없죠. 그죠? 이 사람 줄 것도 없고 아주 좋아요. 아주 문제 없습니다. 그냥 뭐 아무 문제 없이 되겠다. 근데 이제 이 1,000만 원이 받는 사람은 가보면 1,000만 원 주느냐? 보통 보면요. 월세 10만 원. 이제 작아서 그런데 10만 원 곱하기 한 10달 정도 빼입니다.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 빼고 900만 원을 줄 수가 있습니다. 통장 사본을 내라 하거든요. 너가 월세를 줬으면은 경매당하고 월세를 줬으면은 준 입금증을 내놔. 통장 사본을 내놔. 쭉 갔으면은 그대로 주는데 그걸 안 내면은 보통 10달치 뺍니다. 50만원 같은 한 500만원 정도 뺍니다. 월세가 있으면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냥 아이고 세입자가 어려운데 그만 다 주는 개당도 있고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다 주면 더 좋죠. 고맙죠. 고맙고. 그래서 별 문제 없다. 근데 이 보면요. 이 시세 확인을 보니까 여기 있죠. 국토교통부에 시세 누리 보니까 이 시세가 참 그죠? 이게 성수동 해갖고 아파트가 여 보면은 이게 84.77이죠. 77인데 이 보면은 그죠? 야, 근데 가격이 이게 종전에는 뭐 1억 5천까지 아마 이거는 분양이 아닌데 1억 5천 가다가 이렇게 꺾어져 버렸지. 거기 한 6년 전에 1억 5천 가다가 뭐 반으로 줄어버렸네. 왜 반을 줄였지? 93년도 그죠? 169세 되고 2016년 1억 5천까지 갔는데 벌써 지금 오늘 신보니까 조선소 뭐 인감은 많은데 근로자가 없대요. 근로자가 없어서 일을 못 하는데 지금 수준은 세계적으로 시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 외국인이고 뭐고 젊은 사람들도 오락해도 안 오고 근로자 없어서 지금 일을 못 한대 지금. 그제 통영 저게 전라도 영암군인가 그런데 그래서 참 이런 세계가 우리 강남 아파트에 전용 25평짜리가 6,600에 팔리면은 이런 세계가 꿈을 꾸보겠습니다. 행복꿈처럼 꿈을 한번 꾸보겠습니다. 이런 세계가 전국에 이렇게 다 되면 좋겠다. 제가 대통령 되면은 전국의 아파트를 1억을 안 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다 사가지고 전부 다 1억에 임대를 넣겠습니다. 한 100조를 풀어가지고 국가에서 전국의 아파트를 다 사들라가고 1억에 안 넘도록 전부 다 임대를 놔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봅니다. 광주시에 지금 7월 달에 움직입니다. 그죠? 전용이 이렇게 25평이고, 경기도 광주면 괜찮죠? 경기도 광주에 전용 25평인데, 2억 3,600, 금액 적당하다, 그죠? 적당하고, 입찰하고 싶은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이런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자, 사부님, 안녕하세요. 사건 검색 간단하지 않네요. 부상금 도입해서 어렵네요. 멋진 불금 되세요. 별 문제점 안 보이고 선수님 차인 1억 3천만원 100% 배당이 예상되는데, 여기 맨날 화분이 있었는데 어디 앞에 놓 서선하게 하고, 준 수료생입니다. 또 보낼 것도 없네. 맨날 저기 있더만, 화분이. 스승님 감사합니다. 화분을 갖다 놨더니. 또, 볼락한 것도 없어요. 그죠? 찾아먹고. 우리 본장이 또 다시노. 자, 한번 봅니다. 20일에 6071. 자, 한번 보세요. 20일에 6071. 자, 강주 오포배, 무엇이 아파트가 전용이 85. 좋죠, 그죠? 무주택자 같은 뭐, 취득세가 1.1%. 그죠? 1.1%죠. 자, 보겠습니다. 전용이 25평. 광주시. 그죠?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입니다. 광주시에, 전용이 25평인데, 이렇게 있는 거 봐. 9층 3호. 3호인데, 여기 쭉 보시면은, 이제, 발코니도 넓고 좋네, 그죠? 베란다가 맞습니까? 발코니가 맞습니까? 발코니가 맞아요. 아파트 베란다 그러면 안 됩니다. 복도 나가가지고. 발코니 걔 맞아요. 발코니. 남북 다 있네. 아주 좋네. 자, 그래서 요 보니까, 자, 다시 읽으면 모르겠구나. 자, 요 보세요. 임차인에 이 주택도시보전공사나 LH공사나 꼭 세입자고 같이 이렇게 전입 확정을 써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 갖다 보면 됩니다. 갖다 보면 되고, 여기에 대해서 너무 그만 요거는 조금 무시를 하면서 갖다 보면 되고, LH가 보증했단 말이죠. 보증서하고 1억 3천을 전세를 줬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자고 보증금이 1억 3천인데 2017년도에 1,000만원을 정액해서 했다. 뭐 이런 거죠. 그래갖고 이제 1,000만 정해서 1억 3천 줬다. 했는데, 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배당 요구 종기 후에 배당 신청했다. 정액분에 대해서는 뭐 났네요. 좋습니다. 자, 이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은행 설정 2013년도고, 6천이 있고, 2020년도 가압류 임차권 등기는 늦게 했지만, 자, 임차권 등기는요, 주택인 등기는 요거는 무시하고, 요거를 보는 거예요. 요 날짜. 알겠죠? 전입 확정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럼 2015년 3월 달이고 1월 달 하는 거 본 게네. 2015년도. 그럼 기업은행은 빠르고, 가압류보다는 빠릅니다, 이게. 날짜상으로. 빠르다. 중간에 들어가니까 빠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기신용공인을 고민했고. 자, 우리 예상배당표를 보면요. 요번에 2억 3,300 가지고, 기업은행에서 가져가는 거는 확실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가져가는 거는 1억 3천은 확실하고, 가압류. 그럼 요거는 막 두 분 주무리는 필요 없다고. 그럼 임차인이 뭐 다 받아 안 되는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요럴 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는, 항시, 우리 배당 순위에서 좀 애미는 거. 임차인이 배당 요구인데 배당 애미는 거. 예로 봅시다. 2억 3,300인데, 임금 채권이 3억 들어왔다. 그럼 임차인이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죠? 못 받더라도, 건여당 뒤에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죠? 이 앞집에 가 있으면 시끄러운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뒤에 붙은 임차인은 받든 안 받든 여러분이 크게 고민할 수 없어요. 그냥 낙찰받으면 됩니다. 뒤에 갔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국세가 뭐 3억이 되든 임금 채권이 3억 되든 하더라도 10원도 못 받아도 설정 뒤에 있는 건 상관없고, 만약에 앞에 갔다 크면은 1억 2천을 여러분 1억 3천을 내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배당받을 힘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거는 낙찰받으면 된다 안 된다 이거?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는 거죠?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적당하게 이제 시세만 잘 파악해서 하면 되겠다. 자, 넘어갑니다. 문제 없다. 광주시 오포동은, 이 광주시는요, 서울에서 가깝습니다. 그 굴이 조금 지나면 거기죠. 한번 보자. 전자지도를 보면요. 자, 화면 한번 보세요. 전자지도를 보면은 어디냐? 광주시 어디 있습니까? 경기도 광주시.
미금요. 그죠? 미금, 오리, 죽전, 뭐, 요 동네, 서울대 분당병원. 저기, 오른쪽에 조금 멀지만은, 막, 그 근처에 있다. 그죠? 이 아파트가 있네요. 자, 10번입니다, 10번. 대방동에 64%들이 아파트입니다. 공매와 달리 경매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은 배당 요구한 경우에는 필히 미납국세를 파야 되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것 같아요, 누가. 물어보는데, 64%고요. 뒤에 보면은, 바로 밑에 보면요. 창원 세무서장이 교부를 청구했는데,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세입자가 이 받아가는데, 진짜 이게 제로고 1억 800을 받고 오른쪽에 1100만이 인수냐?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 더. 자, 뭐 써놨다죠. 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저번 주 강의, 일단 먼저 이거 보고 해야 되겠네요. 20일에 10875. 자, 이런 겁니다. 요 이제 성산구 대방동에, 아까 저기 뭐 건조당 가처분 들어온 거 있죠. 후순위 가처분. 그 동네입니다. 대방동에 전용 11평인데 아까 1억 1000까지 떨어졌다. 그죠? 1억 1000까지 떨어졌는데, 이제 문제는 이 세입자가 있어요. 세입자가 1억 2천이 있고, 소유자가 있고, 가압류가 있고, 자, 이래 되는데, 그럼 이 전입 확정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가압류보다도 빠르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상 배당표에 이제 이렇습니다. 예상 배당표를 보면요. 보면은 요번에 낙찰이 된다고 보면은 요거를 가지고 실제 배당금이 1억 800이니까 요거를 세입자가 다 가져가는데 방해 요인이 요거죠. 세무서. 자, 예로 세무서가 여기 있다 하면은 법정기일이 빠른 게 여기다 하면은 10원도 못 가져가죠. 못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선순위 세입자한테. 못 가져가면 오른쪽에 이게 넣는 거죠. 그대로 뭐 1억 2천이, 여기 뭐 제로 대비면은 1억 2천이 그대로 인수가 됩니다. 1억 2천이. 인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자, 다시요. 확정일자부 임차인 앞에 요런 게 붙어 있으면은 공매 같으면 파기돼요. 금액이. 공매 같으면 파기되는데 경매는 파기 안 되거든요. 그럼 그거를 누가 볼 수 있느냐? 여러분이 법원에 왔으면 봅시다. 창원세무서 교부 청구한 거 법정기라고 좀 금액 좀 압시다. 이렇게 하면은 또 비중 되는데 계장이 그 대상자이라고 이해관계는 못 봅니다. 그거 딱 거부를 해줍니다. 자, 그럼 볼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있는 가압류되고 있는 사람들, 안 그러면 법원에 가면요. 해당 사건 법원에 가면은 제일 밑에 당사. 여기 있죠? 그것도 뭐 실망노. 이 무슨 당사 이름 많지? 여러 문건을 넣나? 하여튼 이 사람들은 볼 수가 있어. 누구든지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꼬셔가지고 한다든지 좀 보자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는 낙찰 받으려고 하면은 참 이게 좀 고민스럽다고. 들어가려고 이거를 모르고 들어가기 찝찝하고. 일단은 한번 세무서 뿌이냐, 이게 세무서 뿌이냐. 아까 보니까 이 보면은 이제 문건 송달력 보면은 이 청구 들어온 게 뭐 많죠. 배당 요구권자 이런 세입자 기억되고요. 건조당권자 또 압류권자 있네. 창원세무서네. 창원세무서 교부청구서. 그 다음에 뭐 별실이 보이진 않네. 그 다음에 압류권자. 뭐 이건 창원세무서고 그 은행이니까 별 문제 없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해당되는, 근데 이 물건이 왜 이리 인원이 많지? 아파트 9개구나. 9개다, 그죠? 9개다 보니까 이게 당사 이렇게 많아졌구나. 보니까. 그래서 창원 세무서가 이제 관건입니다. 세무서 같은 거는 관건인데, 이거를 무시하고 내가 낙찰을 덜렁 들어가면 되느냐? 이거를 무시하고, 여기서 먼저 주소가 삐면 여기서 못 받아갖고 늘어비는데,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사람들 겁이 나서. 이럴 수 있겠죠. 아, 이거 모르겠다. 무식한 게 용감하다 하더라. 팍 들어가고. 이러겠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 좀 곤란하죠. 그래서,
모르면은 입찰하면 안 된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모르면은 세입자 앞에 이런 게 딱 있을 때, 이제 옥션원은 이렇게 막 붙여놨어요. 그나마. 그럼 요거는 모르면은 입찰하면은 곤란하다. 써놨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지난주 강의 잘 봤는데 감사한 질문 하나 있습니다. 이랬고, 배당표를 본게 임차보다 우선 국세가 있는데, 그 국세가 얼마인지 집주인 동의 말고 확인의 방법은 따로 없습니까? 공매 등 다른 물건에서 세무서가 나오면 그걸 알아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위에 사진에 등기부 등본 옥션에 매한 수준이 나오지 않는데, 자, 이런데 제가 답변 줬죠. 매수 희망자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미납 국세 열람 신청서 이런 양식이 있어요. 양식이 있는데 밑에 양식이 있죠. 이런 거는 소유자나 임차인 정도만 세무서 가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반인들이 여기 써가지고 나 경매 참가자인데 좀 알아주세요. 그러면은 세무서 가면은 두고 찹니다. 괜히 가서 맞지 말고 그냥 안 가는 게 좋아요. 조금 그렇다. 그래서 이 양식은, 자, 양식은요, 우리 경매하다 보면 양식이 많이 필요해요. 지금 여기 보면은 학원에 가면요, 학원 홈페이지 가면은 서식, 그래, 서식 가면은 여기 있죠. 미납, 국세 등 이렇게 많이 붙여놨어요.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 최근에 또 농지법 개정됐죠. 2022년 5월 18일 개정된 농지정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 이런 것들 양식 다 붙여놨습니다. 놨으니까 우리가 자, 우리 주말 체험 영농은 또 바뀐 게 하나 뭐가 바뀌었습니까? 지금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의 1000제곱미터 미만은 신규 영농인은 입찰하면 안 된다. 제가 얘기했죠. 몇 번 얘기했습니다. 농지 원부에 있거나 농업체 경영 등록된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700제곱미터 이런 건 안 된다.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양식은 요번에 개정된 3개. 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도 제가 붙여놨습니다. 붙여놨으니까 많이 사용하시도록. 자, 인도명령 양식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다 있어요. 부동산 인도명령, 이전서류, 농지원부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다, 웬만한 거는 다 붙여놨다. 참고하시도록. 자, 이렇죠. 들어봐서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원장님, 매매계약서 양식 없습니까? 알았다. 들어봐서 임대차 계약 다 붙여놨어. 전월세 계약서까지 찾는 사람이 있어요. 다 붙여놨습니다.